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감,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만연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 신동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기존 493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7개 동 84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의 월세 상승폭이 전세값 상승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값은 안정됐지만 월세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라 서민들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벌써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답답한 시간도 길어지면서 마음도 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순간에는 맥없이 흐르는 시간이 아까웠고 또 어떤 날에는 차라리 빨리 흘러가 버리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월 한 달 잘 버텼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자, 새롭게 시작될 8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구데셋 정준호 이사입니다. 서두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한다,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또 불안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 좀 약간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또 뉴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시면 여러분들한테 성공 투자라든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 참 어려운 시기죠.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고민 02-2638-3916번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을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천호동의 우성 아파트 그 재건축을 지금 추진해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한 27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도 궁금하고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지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좀 궁금해서 저 상담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천호 우성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지금 좀 오래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시고 또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천호동 우성 아파트요. 네, 네. 네, 한번 볼게요. 시청자님 이거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시죠? 네, 한 27년 됐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한참 그 조합 설립인가도 나고 한참 진행 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먼저 그 입지 조건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갖고 있고 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날 정도면 재건축이 지금 한참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안심하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지적으로도 조금 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예, 지금 현재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급변하고 있죠. 천호동 지역이요. 알고 계시죠? 뭐 시청자님 지금 아파트는 재건축이 들어갔지만 다른 쪽에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신속 통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진행이 네, 되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시청자님 그 위치 같은 경우는 모두 명일역하고 구분다리역이 두 개 다 접근성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주변 그렇습니다. 지역에 학군들도 워낙 잘 되어 있어요. 학교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보실 게 아니고 이 천호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개발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천호 1, 2, 3구역이 지금 다 개발 계획이 잡혀갖고 개발을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호 뭐 3구역짜리 3구역도 있고 천호 1구 3-1구역, 3-2구역 그리고 3-3구역도 지금 개발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3-2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이 됐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지역들 자체가 계속 개발 계획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천호역 주변뿐만 아니고 계속 위아래로 지금 노후주택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노후한 네, 지역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최근에도 이쪽에 그 지주택으로 진행하던 곳에 천호역 옆에 이쪽도 지금 신속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눈으로도 잠깐 보시면 예전에는 천호동 지역의 노후주택이라든가 저층 주거주택 같은 것들이 개발 계획에서 좀 소외되다 보니까 이 지역들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요? 노후도도 심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부족했어요. 단 교통편은 양쪽에 있는 5호선 라인이라든가 8호선 라인이 교통편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천호동 지역이 괜찮았거든요. 그 정도는 교통조건 정도는요.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 자체의 노후도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서울시의 개발 계획, 서울의 개발 계획들은 이런 저층 주거 형태에 있는 교통은 괜찮으나 노후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좀 단점인 부분도 있고 좀 장점인 부분도 있어요. 단점인 부분은 뭐냐면 신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호 구성은 아파트 단지가 조금 작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주변 시세 대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점인 그 부분보다 장점인 부분이 훨씬 커요. 이 주거 형태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층 노후 주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거 환경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네. 근데 그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비단 어느 한 단지만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전체가 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천호 구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변에 지금 개발 계획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더욱더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암사역에서 이어지는 별내선으로 이어지는 또 8호선에서 이어지는 또 라인도 생기고 또 이제 지금 9호선 라인도 추가적으로 또 옆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교통적인 부분으로도 이 천호동 쪽이 다 더 좋아져요. 그 여러 가지가 분명히 아파트 가격에 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완료 정도 시점 되면 아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 가격 상승 여력 충분한 곳이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네, 제가 지금 인천 부평에 네. 부계주공 3단지 24평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이걸 매도하고 서울 요새 뭐 모아타운 많이 저기 하는데 모아타운 유력지로 거주 겸 재테크 용도로 저 이주하려는데요. 네. 이게 맞는 결정인지 고민되고요. 네. 현재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중이에요. 네. 그래서 더 고민되거든요.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면 가격 상승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여기 네.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넘게 가지고 계셨고, 자, 네, 모아타운 유력지 쪽을 살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건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계주공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한참 리모델링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옮겨 가시냐, 모아타운이나 이런 요즘 개발이 가능한 곳에 옮겨 가시냐 네. 아니면 그대로 있으시는 게 나으시냐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조합 설립 인가 됐고요. 네, 이제 안전진단 저기 하려고 뭐라 그러지? 예,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고, 예. 진단에 필요한 저 가구들 모집하고 있어요. 예, 동의서 거두시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부계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제가 발견 다른 데로 섣불리 가시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러면 네. 갈아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재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옮겨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제대로 추진된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후보지만 발표돼 있고 지금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진행되는 사항들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후보지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가 될 거고, 물론 서울시에서 얘기하기에는 모아타운 2년에서 한 4년 정도 안에 모든 게 완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진행 사항 자체가 너무 초기 단계예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동의서를 구해야 되고 동의되고 나면 또 설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봤을 때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이 사항들은 상당히 많은 청사진, 좋은 부분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단지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단지 형태가 묶여갖고 하나의 지금 모아타운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단지라도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든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무산이 될 뿐만 아니고 설사 한 가지가 빠져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그러면 수익성이 잘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큰 단지가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수익성이 나오는데 한두 단지 빠지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이
2년에서 4년 안에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입주자들 거기에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단지에 예, 예. 세입자들을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네.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주 비용이라든가 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 있는데 모아타운은 그 부분에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쉽게 나갈까요? 쉽게 안 나가겠죠. 저부터라도요. 그렇게 네. 되면 실질적으로 2년에서 4년이 아니고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지금 세입자들 뭐 이주하고 뭐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동의서 구하고 뭐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이 결코 빨리 되진 않아요.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네. 사업이 무산됐을 때 아까 무산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무산됐을 때 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돼 봤던 사업이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부계주공 3단지를 빼고 이걸로 여기서 모아타운으로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투자 방향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좀 잘 지켜보시고 예, 예. 그 사항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주변 지역에 지금 뭐 리모델링이나 신규 아파트들이 솔직히 여기는 지금 거의 들어서 있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예. 구축 주택들이 구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 뭐 가장 최근에 뭐 신축된 뭐 여기 삼성 부평 레미안 부평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한 6억대 이상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한 6억 5천에서 7억대 정도 나갈 거예요. 네. 예, 그 정도 되는 정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얘가 리모델링이 되면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은 나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수익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됐을 때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좀 위험성을 가지고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나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보유하셔라.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으니 그걸 잘 지켜보시면서 더 한번 그때 가서 나중에 리모델링 추진 사항에 맞춰서 뭐 혹시나 매도하실 생각이 그때 또 생기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더디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다시 한번 연결하는 동안에 우리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대면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요즘 뭐 부동산 시장 자체 여러 가지 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시장 자체에서 어떤 시장은 묶인다, 어떤 시장은 지금 규제를 완화해서 풀릴 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한테 많은 이 오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님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규제 완화에 맞는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보유 자산에 맞는 또 보유 부동산에 맞는 그런 적절한 투자 방법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투자의 그 뭐랄까요 로드맵 길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그런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들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챙겨가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이번에 좋은 기회 잡으셔갖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들 믿고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참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25평, 네. 그다음 강남구 개포동 대치2 그 준공공 8년 넣었는데 그거 전망하고요. 네. 그다음에 용인 죽전동 벽산아파트 24평 전망 궁금합니다. 아, 여기 지금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네. 전망. 아, 그러시군요. 새 네. 부동산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자, 질문 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그리고 대치 2단지, 용인의 벽산타운 1단지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전부 보유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을까요?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18년이고요. 네. 벽산아파트는 8년이고 음. 대치2 아파트는 5년인데 준공공 8년 넣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다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데, 자, 여기 네. 전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지금 레미안 블레스티지 가지고 계시고요. 네, 25평. 네, 25평. 네, 재건축해가지고 입주한 지 3년 됐고요. 네, 그럼 대치2는 14평인데 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양립돼 있어요. 네, 그런데 준공공 8년 넣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하나하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레미안 블레스티지 뭐 워낙 좋은 위치에 있고 지금 아파트 입주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가격 상승도 상당히 높았죠. 네, 네. 뭐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입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조건 보유하고 갖고 네.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지금 실제 거주 중이시죠? 네, 거주 네. 중입니다. 그냥 이거는 계속 보유하고 갖고 가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로 지금 성원대치 2단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네, 이거 네. 준공공 8년 넣으셨다고요? 네. 네. 지금 이거 네, 저거 그런가 하면은 저 벽산을 아들한테 정려하고 네.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은 네. 비과세로 팔 수 있는지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네. 지금 네. 제 수원에 있는 수원이 아니죠. 용인에 있는 벽산이죠. 예, 예, 벽산은 아드님께 증여하시는 방법이 좋아요. 지금 네. 임대하고 계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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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셔 갖고 이제 부담부 증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아들한테 그대로 이 어떻게 보면 빚이잖아요, 이게요. 네, 예, 그걸 그대로 아들한테 넘겨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예요, 이게. 그러면 아드님은 양도 차익이 증여했을 때 양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증여 금액이 네, 이 네. 임대 보증금을 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네. 분명히 임대료 부분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증여세가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네, 그 대신 그 시청자님, 아버님은 네, 양도세라는 부분을 내게 되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켜줬잖아요. 네, 네, 한시적으로요. 네,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셔갖고 네, 양도세 중과 배제되니까 아버님도 양도세가 확 줄어들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임차 금액이 빠지니까요. 보증금이. 네. 그래서 양도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전세 금액도 증여 금액도 조금씩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아드님한테 증여, 요번에 부담부 증여 네.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레미안은 갖고 가시는 게 네. 무조건 맞으시고요. 자, 네. 이거 성원대치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이냐 뭐 재건축이냐 지금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으로도 워낙 좋은 위치에 있는 데다가 네, 재건축을 진행하면 또 재건축대로 장점이 있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또 리모델링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쪽에서도 말이 많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쪽에 찬반 논리 중에 하나가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 리모델링만 진행하면 성원 대치만 지금 진행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제법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지금 사업 초기 단계가 아니고 조합 설립 사업 인가도 시행, 예, 예. 사업 시행 뭐 이 정도가. 왜 거의 지금 시행 단계 가까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뺄 수가 없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이미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하자는 거죠. 전문가님- 빨리 해서 이거에 대한 네. 수익성을 높이자는 거고요. 네, 자,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뭔 논리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한 170 몇 프로, 180% 채 안 될 거예요. 그죠? 174. 예. 그러면 용적률을 봤을 때도 뭐 강남이란 좋은 위치에 봤을 때도 수익성이 워낙 좋잖아요. 네,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까 아이 그러면 이 좋은 위치를 수익성으로 가져가자. 더군다나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평수도 많이 넓힐 수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은 평수 넓힐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지만 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같은 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재건축하시는 분들의 재건축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말이 맞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벽산을 아들한테 정리를 하면은 2주택인데 네네 대치가 준공공 8년 넘었으니까 네. 레미안에 내가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은 장기 공제 80%까지 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이거 임대가 끝나셨어요? 어디 말입니까? 성원이요. 성원은 지금 임대 중입니다. 4년 됐습니다. 8년 중에. 아직 안 됐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주주택은 아드님한테 지금 양도 증여를 하시고 나서 네, 거주주택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거주주택을 지금 양도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래서 뭐냐면 벽산을 아들한테 정려하고 네. 내가 여기서 레미안에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은 네. 그 12억까지 비과세고 장기공제 80%를 보고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치2는 이번에 상생 임대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를 넣으면은 다시 비과세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실 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성원 대치를 예, 10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10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8년이 의무 기간인데 8년이 8년 운영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비과세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 10년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8년이 되면 자동 아파트는 해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말소는 돼요. 말소는 네. 되는데 예. 이거를 비과세 받으시려면 10년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주택 비과세를 아. 받으시려면요. 그리고 임대를 한 상태에서요. 네, 10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미안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 네. 굉장히 리스크가 커가지고 네. 굉장히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기가 겁이 나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대치2를 그 8년을 넣으면은 장기공제 50% 일반 가세 보고 양도소득을 내도록 8년은 리스크를 50%고 줄이고 7년 채우면 70%까지 받으실 수 있잖아요. 10년을 네, 채우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라니까 레미안이 차익이 크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채우고 파시면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70%까지 받으실 수 있고 네,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비과세 받는 부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거주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성원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몇 년 안에 이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 전문가님 그러면은 네. 이 비과세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다 팔고 압구정으로 세 개를 다 정리하고 벽사는 아들한테 넘기고 두 채를 팔아서 압구정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자, 물론 지금 순번을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요번에 무조건 벽산을 아드님한테 증여하세요. 부담부 증여로. 네네. 네. 요번 기회를 이용하셔야 되고 네. 이거 채우셔서 압구정동으로 가신다 그랬잖아요. 다 비과세 받고 네. 뭐하고 하신다고. 네네. 예. 근데 그때 가서 시점을 보셔야죠. 그걸 다 채우실 아. 때까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강남에 지금은 압구정동 가시 가신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압구정동도 네. 지금 개발 계획이 언제 진행될 줄 몰라요. 네. 그러면 저희가 확정적으로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이면 네. 이렇게 저렇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압구정동의 개발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네. 그거를 보고 지금 다 정리하고 가셔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아. 더군다나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채우신 다음에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앞으로 몇 년 후잖아요, 더. 네. 네. 그때 네. 가면 그때 시장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죠. 무조건 가실 게 아니고. 대치2도 입지가 좋은 거죠. 아주 좋죠. 뭐 이 정도면 아.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네. 이 전체가 재건축만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단지 그렇군요. 리모델링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리모델링 네. 사업이. 예. 그래서 충분히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고 네. 지금 세 개의 단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말이 많겠죠. 네. 서로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요. 그죠? 한 네, 단지가 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뭐랄까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네. 성원대치가 제가 알기로는 수직 증축하고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요.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수직 증축은 안전진단을 추가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 안전진단 추가로 받는 이 추가 안전진단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추가 안전진단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좀 제동이 걸렸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재건축하시자는 분들의 또 입김이 세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재건축을 지금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정부에서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규제 완화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거 이렇다 저렇다 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는 낫죠. 비슷한 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면 재건축이 훨씬 네. 낫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황은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네. 진행이 많이 된 상황. 네. 그래서 조금 이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추가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제동이 걸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재건축을 하자라는 쪽으로 또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 되는데 제가 확실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건축이 되던 네. 리모델링이 되던 상당히 네. 좋은 입지 조건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거니까 사업 수익성이 좋은 네. 곳이니까 걱정은 크게 네.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결론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 명쾌하게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쪽으로 권유드렸고 부담부 증여 등 절세 방법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이제 그 2019년에 청약을 해서 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이제 당첨이 됐고 이제 2023년에 2023년 2월에 입주할 네. 그 시와 MTB 거북섬에 그
파라곤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내년에 2월에 입주 예정인데, 네, 거기 좀 그 전망이나 거기가 관광 도시 개발로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향후 전망이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왜냐면 또 이제 아이도 생겨가지고 같이 이제 어디 입지를 정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자, 생활권으로 괜찮은지. 네, 실거주 목적으로 또 보고 계시니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흥의 파라곤 아파트 내년 입주라고 하셨고요. 자세한 전망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지금 이쪽에 아직 한참 개발 중이죠? 네, 맞아요. 네, 현장을 가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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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좀 황량할 거예요, 그죠? 네. 네. 지금 2023년이면 내년 정도 되는데, 네, 네. 자, 제가 지금 왜 황량하냐, 뭐 가보셨냐 말씀을 드려봤냐면, 네, 네. 지금 개발 계획들은 엄청나게 잡혀 있는 곳이 맞습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네, 지금 네. 이제 C와 MTB라 그러죠. 네, 네. 네, C와 MTB라 그래서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들이 커요. 특히 네.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네, 네. 이쪽이 지금 상당히 크게 개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네.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매수하실 때 네, 네. 매수하실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투자라든가 네, 네. 어떤 계획으로? 일단 생활권을 살다가 네, 예. 거주 목적? 이제, 네, 거주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잡았고 네, 뭐 물론 그 이상으로 뭐 만약에 정말 잘 또 그 지역이 잘 돼서 이제 뭐 분양가보다는 좀 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예, 그런 목적도 있고요. 투자 예. 목적도 그럼 같이 잘 보셨다 됐으면. 이 생각이신 네,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자, 맞습니다. 이 거주와 투자 두 개 다 가능한 곳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은 거주 목적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네. 거주를 하려면 특히 이제 자제분이 이제 태어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신혼부부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네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지죠. 생활 편의 시설들 당장히 필요할 거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아기들이 좀 아프면 또 병원이나 네. 이런 것들도 좀 가까워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학원, 뭐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제 필요해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놀고 이제 애들이 뛰어놀고 이런 요즘 녹지 공간들도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황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주변에 같이 이 주변 인프라들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들은 아파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뒤에 뭔가가 생겨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상당히 살기가 좀 불편해지죠. 네네네. 네, 불편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투자 부분 있잖아요. 네네. 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곳이 불편하니까 가격 상승률이 빠르지가 않아요. 네네네. 네, 여기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췄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 와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런 단점이 네, 네.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 게 지금 이 주변에 뭐랄까요? 서핑보드인가요? 워터프로프인가요? 뭐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북섬 쪽 이쪽에 맞죠? 이런 네, 맞아요. 관광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곳들이 발전을 하게 되려면 교통 편의 시설이 네. 좋아야 돼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야지 일로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네네. 그죠? 근데 네네. 지금 교통 자체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전철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네네. 네, 더군다나 뭐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게 제2 외곽순환도로 그 정도가 계획인데 그거는 네. 어차피 차량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네네네. 전철 라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전철 라인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죠. 지금도 보시면 네네. 알겠지만. 그 부분도 아, 있고 그리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백오대교가 만들어지고 있죠. 송도로 연결되는. 네, 맞아요. 근데 이 네. 백오대교 자체도 지금 건설 공사가 한참 남았고 또 네. 이것 자체도 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기까지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자꾸 거리 얘기하고 있는데 왜 거리 네.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시흥시에서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은 다 뭐냐면 신안산선이나 뭐 월판선이나 이런 거 끼고 있는 뭐 장현지구, 목감지구 이런 데 있죠. 네네. 그리고 저쪽에 뭐 지금 뭐 백오 신도시도 약간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는데 얘네들은 시흥시 자체가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른 거고요. 네네. 그 은계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서해선하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 네네.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같은 시흥시인데도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 바로 위에 시야공단이라고 하죠. 공업단지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요즘 인력난들이 상당히 심하대요. 인력난이 네네. 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통 불편해서. 네네. 여기까지 전철 라인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네. 출퇴근이 불편해서 여기서 근무 안 하고 다른 뭐 남동공단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완공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면 여유를 가지시되 아니시면 다른 곳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뭐 이쪽이 시흥시가 워낙 좋으시다면 가까운 백오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네. 장현이나 목감 같은 경우 또 은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네. 한번 교통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빠르게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하남시에 있는 덕풍동 그린아래 아파트 지금 네. 다른 데로 이사를 해도 될까 하고요. 하남에 해도 있는 덕풍동 그린나래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지금 4년 됐어요. 4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자,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매도하시고 뭐 갈아타게 하실 만한 지역 보신 곳은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남시 그린나래라고 좀 많네요. 여러 개가 나오네요. 하남 덕풍상용회가 앞에 옆인가요? 어딘가요? 앞에요. 아, 여기 덕풍얘가 여기 앞에 있군요. 네네. 네. 지금 고민하시는 게 뭐세요? 정확하게. 그게 앞으로 계속 거기서 살아도 될지 아니면은 지금 갈아타야 될지. 네. 자, 그러면 적절하게 갈아타실 곳이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으시고? 네. 그러면 저는 뭐 결론 이렇게 드려볼게요. 아직은 좀 더 네. 보유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네. 이쪽이 지금 하남 구도심이에요. 네네. 하남 시청이 있는 곳이 하남 구도심인데 이제 저쪽에 하남 신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구도심 쪽에 가장 나빴던 부분이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인데 이제 5호선이 연장이 됐잖아요. 네네. 연장이 되면서 교통 부분이 구도심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교통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쪽에 뭐가 생기죠? 3호선이 들어온다고. 예, 교산 신도시 생기고 여기 가밀지구 있어서 3호선이 오금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밀지구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하남 시청 쪽으로. 예. 예,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 계획이 예비 타당 조사도 다 통과됐고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역들은 대부분 이 교산 신도시하고 가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 덕풍 쪽에 역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요번에 그 새로 시장님은 하남 시장님으로 뽑히신 분도 시장님이 그 부분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하남 시청역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거리가. 네. 근데 네네. 집 앞에 여기 하나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3호선역, 강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상당히 좋으실 것 같죠? 네.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좋은 방법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제가 들어서 당분간도 보유하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구체적인 어디 투자 계획이나 옮겨가실 수 있는 계획이 생기실 때 아니면 네. 이 개발 계획들이 더욱 추진이 돼서 하남 덕풍 이쪽에 여기 생긴다, 집 앞에 여기 생긴다라는 말이 나올 때 네. 그때 정도의 매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 예.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매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옮겨가실 계획이 없고 뭐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다려 보시고 요거에 맞춰서 한번 그 개발 계획들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쪽으로 GTX 노선도 하남시청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GTX 얘기도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교통 편의 시설 얘기들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한번 네, 매도 계획 한번 알겠습니다. 잡아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한 통 더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일까요? 강서구 우장산 실스테이트하고요. 네. 그 금천구 롯데캐슬 1차요. 네. 앞으로 전망이나 매도를 한다면 어떤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금천구 롯데캐슬은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났어요. 3월에. 네. 네, 지금 임대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개 다 아파트 단지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 단지 갖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지금 우장산 하나는-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예. 2005년 입주했어요. 네. 입주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약간 조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예. 좋은 위치에 역사에 바로 역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치 자체가 이쪽에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마곡지구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위치 단지이기 때문에 선호도도 상당히 높고요. 마곡이 너무 비싸니까 약간씩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그 선호도 부분에 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세를 놓던 매매를 하던 뭘 하던 어떤 방식으로 형태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롯데캐슬 금천구청 옆에 있는 롯데캐슬 말씀하셨죠? 예, 1차요. 예. 그것도 뭐 솔직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호선 라인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근데 그 신규적으로 독산동 개발할 계획들이 대한전선 부지라든가 그쪽에 지금 병원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설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또 오른쪽 편으로는 신안산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곧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예, 예. 이 단지는 좌우측에 역을 한 개씩 끼고 있는 단지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예.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천구 자체에서도 랜드마크 단지입니다. 가장 비싼 단지죠. 그런데 그 독산동 롯데캐슬은 단기 임대가 끝났어요. 요 네. 3월에. 네. 그래서 혜택을 보려면은 네. 어느 쪽을 먼저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걸 그냥 무시하고 거주주택을 그냥 매도를 하셔야 끌고- 돼요. 예? 거주주택, 우장산을요. 거주주택을. 네네. 이 세금적인 그럼- 부분은 네. 신현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금적인 예.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세금적인 예.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상담 드릴게요. 방송 말고요. 따로 상담 예, 다시 예. 한번 전화 주시고요. 지금 예.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우장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일단 먼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와 문자로 저희가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